부산에 정착한 외지인 교수들이 부산 사투리의 매력에 빠져가 사투리를 소개하는 책을 출간했답니다. 책 제목은야 쓰잘데기 있는 사전 말끝마다 웃고 정드는 101가지 부산 사투리인데야 요 사투리 하면 또 자갈치 아지매 아닙니까? 부산말의 힘을 오랫동안 믿어온 아지매로서 요 책을 만든 선생님들을 만나가 이바구를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양민호, 최민경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 다 외지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네. 전주에서 예.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예.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아이고야 뭐 잘 오셨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전주도 거의 뭐 우리가 듣기에는 사투리 없어요. 아, 그 그렇습니다. 서울과 예. 표준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부산 사투리 매력에 빠지셨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기에 부산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그 국립부경대에 예. 부임하면서 오게 되어서 지금 8년 차. 예, 8년 차. 라고 예? 예, 저는 2013년도에 이제 부산 출신 남편이랑 결혼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예. 아, 다 이제 납득이 가는 이유인데 부산 사투리에 특히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신 뭐 이유,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원래 전공이 사회언어학이어서 그 언어학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평상시에 지역 사람들의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요. 아까 MC님께서 뭐 전주는 사투리가 없다고 하는데 전주에도 사투리가 있고요. 우리가 듣기엔 똑같아요. 네, 전라도 사투리와는 조금 더 다른 예. 부산 사투리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고 전주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양 교수님 학문적인 관심인데 저는 생활에서 비롯된 관심 그러네요. 갖고요. 예. 이제 남편이 부산 토박이다 보니 또 주변 가족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꾸 새로운 말을 배워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최민경 교수님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도 처음에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남편이 그냥 얘기하는 건데 화내는 줄 알아서 싶을 때도 있으시죠? 예, 처음엔 좀 그랬습니다. 예. 예, 맞아요. 이래 흔히 부산말 하면 무뚝뚝하다, 화내는 줄 알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은 처음 부산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억양이 매우 세고요. 그다음 어. 표현도 직설적인 부분이 많아서 예. 그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특히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아, 맞습니다. 아줌매들, 예. 아재들 싸우는 것들처럼 들렸습니다. 진짜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말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더 약간 자세히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너무 줄여서 막 함축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이제 무뚝뚝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부산말이 정말 정답구나, 따뜻하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러기에는 한 몇 년 걸렸나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뭐 부산역에 내려서 뭐 그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약간 그 세게 들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연애를 하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되셨을 것 같아요. 연애가 좋았던 건지 뭔가 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그 말만이 가진 또 특유의 그런 감정 같은 걸 나타내는 부분이 그치, 있으니까 그치. 이제 그걸 알고 나면은 이런 느낌으로 쓰는구나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뉘앙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예. 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어떻게 억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것도 예. 화났을 때는 좀 하고 또 좋을 때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또 좀. 의미가 이렇게. 맞지 애교스럽고 또 그런 게 억양을 다른 것 길게 같습니다. 늘리거나 짧게 하거나 예. 뭐 성조라고도 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예. 뭐 학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주이소. 학술적인 얘기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 책에 한 글자 사투리에서 언급을 했지만 억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강하고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표현의 감정의 층위가 촘촘히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투 하나하나에 사람과 관계의 온도가 좀 달라질 수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이런 식으로 말투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조, 높낮이가 있어서 그 부산 사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음화라고 아마 국어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름, 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된소리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된소리 경향은 없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된소리는 아니지만 걱정을 극정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간 정성 이게 뭐 약간 자고적 이런 것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냥 말에 축약이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는 창고가 맞는 줄 알았어요. 창고, 창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30년 넘게 그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창고 아직도 우리는 창고잖아요. 더 정겹습니다. 지금은 저희. 이 부산 사투리를 몰라서 생겼던 재미는 이라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랑 양 교수님이랑 같은 연구소 소속이다 이제 동료분이 이제 좀 있는데 동료분들은 대부분 부산 분들이시에요. 근데 이제 동료분이 어느 날 이제 토마토를 한 봉다리를 사오시면서 봉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토마토가 헐타 아닙니까? 맛 좀 보이소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헐타를 듣고 토마토가 뭔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맛을 보라고 하시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철이니까 싸고 만나니까 나눠 먹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수님은요? 저는 뭐 여러 개가 있었던 건데 이 그 국을 그것도 동료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 국 되게 짭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짧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그 매우 그 짜다라는 의미를 비읍을 붙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짭다 한참 생각했는데 뭐 이 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학술적으로 머리에서 한번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쓰잘데기 있는 사전, 말끝마다 웃고 정드는 101가지 부산 사투리. 저희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좀 보시면은 혹시 책 들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되게 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게 챕터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오며 가며 읽기도 참 괜찮은데요. 먼저 이게 쓰잘데기 있는이라고 수식어를 붙인 이유 궁금합니다. 보통은 쓰잘데기 없다라고 많이 쓰시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투리 특히 부산 사투리는 정말 이제 쓸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역설적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부산 사람들의 일상의 장면을 좀 떠올리게 해줘서 부산의 뭐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보니까 상품명이나 그다음에 캐치프레이즈 이런데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게 효과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말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 말이 어디서 유래한 걸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쓰잘데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관광 상품들이 그냥 부산시에서 많이 개발을 하시던데 그런 그 상품명에도 사투리가 들어간 게 많고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명도 자갈치 아지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즈메가 안 보이네요. 아즈메가. 아지매 너무 잘 알아서. 한 가족 중에 아즈메가 없어가지고 아재는 있습니다. 아재는 있는데 제가 뭐 혹시 둘이 다음에 책을 내면은 아지매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에 이 책에 지금 101가지의 단어가 총 들어있는데 이 중에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투리가 있다면서요? 네, 저는 단디입니다. 단디 하이도 뭐 국립부경대에는 뭔가 불편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뭐 커스텀 센터 같은 게 있는데 그 센터 이름이 단디 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단디라는 단어가 매우 긍정적이고 철저함을 강조하는 부산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의도를 담고 있는
매우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산역 앞에도 길 이름이 단디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네.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좀 그렇긴 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커피숍, 부산발 커피숍에 네. 모 회사, 그러니까 회사 기업 이름이 단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 단디였던. 약간 달고 단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거기다가 네. 단디 진짜 해냈다라는. 단디 잘 만들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드네. 예. 그리고요 최 교수님은요? 저는 속닥하다라는 말 속닥하다. 좋아해요. 이게 단순히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걸 넘어서서 그 예. 모임이나 그런 공간이 아늑하고 정답고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말 같아요. 여기다가 약간 뭔가 속닥하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좀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같은 느낌도 좀 곁들어지는 것 같아서 예. 표준어로 뭐 보통 이제 뭐 번역을 하면 오붓하다라고 하는데 오붓하다로는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담는 게 속닥하다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따뜻하고 정다운 느낌이 네. 곁들여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또 흥미로웠던 단어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대. 네. 예, 제가 말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장소를 가리킬 예. 때도 사용을 하지만 그 밖에도 되게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거죠? 해보니까 뭐 네. 예를 들어 뭐 누가 이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도 왜 어대 이렇게 맞습니다. 뭐 제가 약간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괜찮다라는 의미로 예, 어데 이런 식으로 예, 뭐 하는 것 별거 같습니다. 아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도 쓰고 또 누가 칭찬을 해도 뭐 예. 어대예 이러면서 약간 예, 이렇게 좀 아닙니다. 겸양. 그래서 뭐 오늘 고생했다 어대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되게 만능인데 아 내가 이 말을 과연 사용할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답할 그 딱 시기가 지나갔을 때 방금 썼어야 되는데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뭐 여러 단어들이 있었는데 뭐 바보 축구 온달이라는 것들도 여기에서 듣고 와 바보 축구 온달 전부 다 따지고 보면 표준어 하나하나씩인데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박상 이런 것들은 박상. 처음에 과자. 밥상인 줄 알았어요. 예. 밥상. 그래가지고 밥상, 박상 이걸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면은 부산의 지역성과 감성이 묻어 나오는 이런 사투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아마 부산 분들이 이게 사투리였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부산역 뭐 출장 때문에 뭐 서울역 그 왔다 갔다 할 때 부산역에서 서울 갈 때 보면은 양분식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예. 이 양분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 따지고 보면 그 미군 원조 이후에 그 네. 밀가루들이 많이 들어가서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부산에서 활발하게 있었던 식당들 이름인데 지금이야 김밥 땡땡처럼 네. 그런 그 식당들이 많았는데 거의 김밥 땡땡의 초창기 버전이 기본적으로 분식에다가 그 양식인데 약간 서양의 양을 붙인 거. 경양식인데 양분식. 뭐 예를 들어서 그 돈가스나 비후가스, 비후가스. 그 다음에 그 양배추가 가득 들어있는 뭐 그치. 햄버거 그리고 스프도 이런 것들하고 나오죠. 국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팔았던 곳들이 이런 양분식인데 아직도 좀 몇 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수도 부산만의 특징과 관련된 사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분식이 우리 부산에서만 쓰는 단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러게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도. 네, 최 교수님은요? 저는 물고기 이름들 중에 예. 그 사투리가 많아서 그게 또 재밌었고요. 뭐 예를 들어 눈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고기라고 보통 이제 눈볼 때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시는 빨간 고기 우리 그 제사상에 올리는 네, 고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차례 지낼 때 나는 예. 빨간 고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자미 종류들을 가지고 이제 납셈이라고 하는데 네. 가자미라고는 이제 잘 안 하시고 대부분 이제 납셈이로 그 같은 걸 넓적한 납셈인 줄 고기는 알았습니다. 다 통칭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빨간 고기라고 하면 약간 좀 이제 제사 때 올리는 거니까 좀 네.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고 납셈이는 조금 더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물고기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칭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 물고기들의 그 얼굴이 다 그려져요 지금 진짜. 근데 사실 부산 사람들도 우리가 쓰고는 있는데 이 단어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는 진짜 이런 거 단어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특히나 뭐 고마, 내나, 우리 하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요?
정말 어려운데 내나는 저희가 책에서 썼지만 진짜 내나를 내나라고 말했는데 내나가 뭐냐고 물으면 내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나 그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대처럼 저는 사용할 자신 없더라고요. 내나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그럼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나? 마찬가지로 내나? 내나 근데 그게 딱 타이밍이 정확한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은 저기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것보다 우리하다가 약간 그렇잖아요. 예, 우리하다도 이제 그냥 우리하다가 아니라 우리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통증을 느껴봐야지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욱신거린 것보다는 좀 덜 심한데 그렇다고 막 가볍거나 뾰족한 것도 아닌 약간 뭐 뭉툭한 이런 건데 이것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근데 어렵습니다. 너무 지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약간 병원 가기 애매한 정도. 예, 예. 우리 할 때는 병원 갈지 말지 고민되는. 약간 목욕탕 정도 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확 이해가 됐네요. 아니 그리고 저희는 어릴 때 통지표에 보면은 애살이 많다라는 단어가 항상 있었어요. 네, 네, 아마 네. 아직도 저도 그랬을 것 있었습니다. 같은데 우리 애살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저는 다른 지역 치고 애살이 몰라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예. 처음에 이거를 몰랐을 때 그냥 애살만은 뭐 선생님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인강구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화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살이 붙어서 근데 그 욕심은 있으면서 그게 긍정적으로 맞아요. 그 있는 그런 학생들 사람들의 인성을 가리키는 게 애살이어서 이런 것들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약간 귀여운 하고제비 예, 예. 이런 하고제비는 있습니다 저희 책에. 예, 요 이 101가지 사투리가 담겨 있는 책을 살펴봤는데 앞 페이지부터 너무 정겹더라고요. 손이 있는데 이게 손발할 때 손이 아닙니다. 이 손아 하면 바로 아실 텐데 예. 자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도 아이고 이놈의 손아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요새 이 말을 잘 안 쓰시는데 없죠, 없죠. 이렇게 좀 잘 안 쓰게 되는 단어들도 많이 있지. 예? 네, 손도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문화가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현금 안 쓰는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어르신들이 뭐 손주들 와가지고 뭐 주리 준다고 할 때는 뭐 그 현금이나 아니면 거스름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주리는 지금 현금을 안 쓰는 네. 지금 그 세태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일까 예. 싶습니다. 예. 또 정지라는 말도 할머니들이 많이 쓰셨는데 부엌에. 거의 요즘에는 이제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따뜻한 부엌의 느낌을 주니까 오히려 그 레스토랑의 이름이나 셰프님이 내신 책 이런데 정지라는 말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그냥 추측상 부산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단어를 창업하면서 이제 또 네. 가게 이름으로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투리가 고급화된 네. 하나의 그 그러네. 이미지 상승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사투리를 들으면서 부모님이나 옛날 우리 할머니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옛 추억을 상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요. 최쌤 저는 앱이다. 제가 특히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앱이다 들으면 딱 부모님이나 특히 예. 할머니 많이 맞습니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야위다라는 뜻인데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이제 상대에 대한 걱정 맞아. 이런 게 이제 담긴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아가 와이리 앱인노 많이 먹어라 예. 이렇게 한번 이제 해주시죠 네이티브 스피커로. 아이고 이놈의 소나 와 이리 애빈노 맞아. 밥도 안 먹고 댕기나 빨리 모라 에빈노 다음에 또 예빈노도 있어요. 맞아, 예. 에빈노 예빈노. 그래서 앱이다 하시면서 이제 끝없이 음식을 할머니는 내오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멈춤이 이제 없습니다. 할머니는 살이 찌든 빠지든 이제 손주는 항상 애비는 거기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의 걱정이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애비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고 좀 다른 단어들도 살펴봤는데 네. 제가 사투리를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생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 흥감, 개우지, 초장집, 홍큐공.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홍큐 그 부산의 사투리 중에 하나의 특징이 네. 그 지역적으로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온 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홍큐공은
40, 50대 남성들은 아마 알고 있는데 많이 모르시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홈큐라는 거는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원래 근본 본자에다가 그 공구자를 써가지고 원래 공, 그러니까 진짜 공이란 뜻이어서 어렸을 때 아마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셨을 때 딱딱한 공을 홈큐 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말랑말랑한 건 난큐 공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성들은 40, 50대 남성들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흥감은 뭔가요? 흥감? 흥감은 약간 제가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소 동료분이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쓰시는 네. 말을 들었는데 그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겨울날이어서 너무 이제 춥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옷을 얇게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롱패딩 이런 거 하나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리 추워도 너무 흥감 실어버서 못 입겠다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약간 좀 오바하는 느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를 그렇게까지 입어야 되냐 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버한다, 좀 과장된 행동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쓰시는 말인데 아마 조금 이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속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옛날이었으면 우리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예. 그리고 개우지는 예? 개우지는 개호주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 호랑이의 새끼. 호랑이의 새끼인데 이게 지역별로 저는 아까 MC님 말씀하셨는데 전주는 이빨 빠진 도장구라고 합니다. 이빨 빠진 개우지 거기에서 나오는 개우지인데 이쪽 그 부산 그 울산 경남 쪽에서는 개우지네. 예. 저는 도장구라고 이빨 빠진 도장구라는 말을 썼었는데라고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개호주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초장집은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렇게 회를 사와서 먹는 그런 집이 아닐까 싶은데 한 코스라는 것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버스 정거장, 정류장 한 코스 간다, 두 코스 간다 이것도 지금 사투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코스는 저희 그 최 교수님하고 저희가 들었을 때는 뭐 코스 요리인가라고 할 때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부산 그다음 경북까지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찾아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산은 산폭도로가 꾸불꾸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코스가 약간 꾸불꾸불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고 하면 레인이 되겠죠. 네. 1레인, 2레인 할 때 레인인데 그리고 이게 또 지하철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한 코스, 두 코스 얘기를 하는데 전혀 처음 듣고요. 전주에서 처음 듣고 서울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 알아채지 못하는 부산 사투리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투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부산 사람들도 사투리인지 모르는 단어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코스랑 세트로 한 바닥. 또 그렇습니다. 한 바닥. 뭐 수학 숙제, 문제, 숙제. 숙제 선생님이 한바닥. 숙제 사투리라고요? 숙제 뭐 두 바닥 해오세요라고 하는 그 이제 바닥도 이제 한 페이지 한 면인데 이게 하나랑 바닥이 합쳐진 말이라 이 조합 자체가 사투리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쓰는 거는 부산 중심으로 한 동남 지역이고 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막장. 쌈장.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막장과 쌈장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뭐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워낙 이제 막장을 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많이 많은 먹습니다. 요리에 그래서 이 막장이 굉장히 이제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위에서도 다 막장이라고 하는지 알고 막장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순대를 막장 찍어 먹는 문화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금이신가요? 소금입니다. 소금이어서 막장 자체도 그리고 회도 막장 잘 안 찍어 먹거든요. 뭐 저기 간장 아니면 초장에다가 찍어 먹는. 찍어 먹어야 되는 그런 부위가 또 있고 해가 있는데 근데 모든 사투리가 저는 좀 약간 생경하게 들리고 어릴 때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게 한 바닥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국민학교 때 바닥은 이 한 페이지만 숙제를 해오는 거고 한 장은 앞뒤로 다 해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부산 사투리는.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잠온다라는 말을 참 흔히 쓰는데 이게 사투리라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에피소드는 얼마 안 아마 됐거든요. 최 교수님이 잠온다는 에피소드 남편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잠온다가 이제 졸려인데 졸려는 되게 귀여운 척하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잠온다가 더 귀여운 척 같은데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잠온다라는 말은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그 뉘앙스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또 귀여운 줄 모르고 쓰고 있었네요. 자, 끝으로 우리 사투리 부산말을 쓰는 부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저는 제발 부산 분들이 사투리를 좀 더 많이 자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축적이지만 매우 여러 감정을 내포한 사투리 지켜야 우리 문화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창문 같은 게 이제 사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좀 찬찬히 새롭게 이걸 통해서 좀 보시고 또 쓰잘데기가 많은 말이니까 찰떡같이 좀 쓰잘데기를 잘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쓰잘데기 있는 사전 말끝마다 웃고 정드는 101가지 부산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양민호 최민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